안녕하십니까? EPI 오토바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동안 핵심적으로 다뤄드렸던 미국의 대선, 즉 트럼프 이슈가 아니라 G2 중에 하나인 중국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 차트는 중국의 loan growth, 즉 대출 성장률에 관한 차트인데요. 보면 장기 평균은 한 15% 정도 됩니다. 대출 성장률이 연간으로. 근데 지금 10% 하회를 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역산해 보면 중국의 GDP가 좀 나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 전문가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가 중국 경제가 투자하고 소비로 크게 구성되고 나머지 수출인데 그 중에서 소비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테마가 되겠죠. 하지만 왜 중국 소비 테마가 죽었을까? 한국에서도 관련된 소비 테마가 많이들 성과가 부진합니다. 중국 소비 관련 테마들이. 물론 반짝반짝 반등이 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왜 그러냐? 이 대출 성장률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냐면 중국이 크게 투자와 소비 중에서 이 소비를 과하게 일으키거나 본격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소득만으로는 어렵고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게 대출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확실히 망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24년 2분기에 GDP 숫자가 4.8을 찍게 됩니다. 5%를 하회한 거죠. 왜냐하면 5%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타겟이 5%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회했다.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2022년이 주식시장의 성과가 상당히 부진했었던 해였는데요. 그때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4.7, 즉 5%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뭐 중국이야 나쁠 수 있지만 미국도 나빴느냐? 예, 2022년에 미국도 좀 나빴습니다. 세계 경제의 어떤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나쁘다 보니까 미국도 부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상당히 많았었고 마침 그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정적인 심리를 돋궜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에서도 나쁘고 금융적인 금리 측면에서 나쁘고 그런 교집합이 생겼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요. 하필 이번에 중국이 5%를 하회하는 분기 숫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GDP 측면에서. 그럼 이때 성과를 고민해보면 2022년에 중국의 대형주가 약 20에서 30% 가까운 폭락이 일어나고요. 그 이전에도 사실 주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부진했었는데 그리고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 ETF가 KW 웹이라는 ETF가 되겠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 주로 많이 투자하는데 그런 ETF가 약 40% 넘는 폭락을 발생하게 됩니다. 주가 하락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시장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인터넷 기업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한테 꼭 나쁜 것이냐? 사실은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가 사실 여의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모 증권사를 통해서 블랙락, 즉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되기 위해서 운용사들을 한번 리뷰를 했다. 국내 이제 주식 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리앨로케이션,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자금 내에서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자금 이동이 스마트 머니의 이동이 예상되는 부분이 최근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부진해서 중국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중국이 망가지니까 한국도 망가진다라는 컨셉이라기보다는 중국 주식시장이 부진하니까 한국에도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스마트 머니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끝날 이야기지만 만약에 나는 장기적인 회복이 기대되니까 중국을 꼭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이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건 디레버리지, 부채 척결, 그리고 뭐 부패 척결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2024년 연초에 폭스뉴스에 나와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60% 관세를 물리겠다. 즉 중국 대중 관세를 물리겠다는 얘기니까 일단 지금 가장 타깃이 되고 있는 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제재 받는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회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회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대편에 그럼 뭐가 있냐? 인프라가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즉 투자 테마로 넘어간다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대대적인 부패 척결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중소형 은행들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중소형 은행보다는 대형 은행들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자금이 빠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한국에 좋은 거냐? 수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시그널들이 있다.
또 한 측면에서는 난 중국을 꼭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벗어나서 인프라 쪽으로, 그리고 소형보다는 대형 은행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중국 경제가 무조건 나빠지지는 않을 거고 삼중전해가 있을 때 분명히 부양책을 꺼내놓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따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금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즉 엑스차이나 자금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아시아 역내에서 그 돈들이 또 한국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업데이트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